저희 단체가 간단하게 소개한다면 2016년도부터 경기도교육청과 같이 학교폭력에 대한 어떤 개선을 해보자는 취지로 출발했던 단체입니다. 그래서 2018년 11월 8일 날 국회에서 토론을 하면서 저희가 법 개정을 추진했었고, 당일날 유은혜 장관께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법을 바꾸시겠다 해서 작은 미랄이나마 저희가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법을 개정했던 단체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이 왜 학교 밖으로 밀려나가는가,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자, 우리 장학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년에 2만 5천 명이나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밀려납니다. 자의적으로 나가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내가 원치 않아서 밀려나는 아이도 있습니다. 자, 그런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교원분들이 학생 생활 지도가 너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생활지도법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제 우리 강덕구 의원님하고 이태기 의원님이 법안 발의를 하셨습니다. 자, 이분들의 뭐 토론 주제를 잠깐 설명하다 보면, 학생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힘들죠. 이제 학생 인권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체벌 금지가 되다 보니까 학생을 교육해야 될 교사로서의 어떤 책무성, 직업 윤리가 있는데 이게 전달 과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교권 침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교권 침해 학생, 그다음에 학교 폭력 가피해 학생, 그리고 학교에서 선도 조치를 받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위기 학생이죠. 교육적 위기. 그럼 교육적 위기는 교육 과정에서 위기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위기에 처한 이제 가정 아이들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주위에서 좀 보는 아이들, 비행 청소년이죠. 이런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 다 위기의 스펙트럼에 들어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학교 밖에서 교육과정 속에서 녹여나갈 것인가,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대안교육 위탁기관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이제 그 특별교육 이수기관, 오늘 또 뭐 대표님 오셨는데 이 기관이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에서 2020년도에 특별교육 이수기관에서 3,434명의 학생을 특별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1,146명을 했는데 다 이게 대부분 민간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 당시에 이제 그 시간당 인건비가 3,000원을 지급했고요. 작년에 이제 저희가 좀 주장을 해가지고 6,000원을 올렸습니다. 6,000원 올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이 발의돼서 우리가 동작을 한다면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밀려 나갔을 때 이 기관들에서 이제 아이들 케어를 해야 되는데 학교 내 대안교실에서 소화하기는 굉장히 역부족일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열정 가지고 하고 계십니다. 왜? 검증되신 부분이지만. 그렇지만 대안교육 위탁기관이나 뭐 이런 특별교육 이수기관은 기관 간 편차가 좀 심합니다. 선정 과정이나 이런 데서. 자, 그 점에서 보면은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들어가 볼게요. 전국에 384개가 있어요. 경기도에 24개가 있죠? 우리 장학관님? 네.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민간의 영역이 19개가 있고 공립과 국립이 나머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관들이 학교 밖으로 밀려나가는 위기 학생들을 받아서 우리가 그 치유와 회복을 해서 다시 공교육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동작하느냐? 예,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첫 번째 학생이 위탁기관에 상담을 갑니다. 상담을 가서 내가 이 학교를 다니고 싶어. 예, 그러면은 이제 학교랑 얘기를 해서 학교장이 추천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학교장 추천을 받으면 기관에서는 일주일간 적응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적응을 갖고 나서 그 기관에서는 이 학생을 수탁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회복이 돼서 이제 공교육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학교 교육 과정은 180일이라는 수업 일수와 36주죠. 예, 36주라는 수업 이제 주수가 있는데, 이 과정이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학교 내에서 교육적 위기를 받은 아이들, 내가 학교 가기 싫은 아이들, 뭔가 부적응하는 아이들을 동일한 조건에서 과연
이 아이들이 대안교육이라는 과정 속에서 교과 과정은 좀 틀립니다. 운영 과정이 전문 교과도 있고 이제 대안 교과도 있는데 동일한 시간대 동일하게 간다.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의 영역에서 이제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우리가 인근 거리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전 이제 수원이죠. 수원인데 우리 아이가 보통 한 30분 이내 학군에서 이제 그 등교를 하게 돼 있는데 경기도 전역에 분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례도 보면은 평택에 있는 아이가 수원에 와야 되는 거예요. 선발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시간이 물리적으로 이게 맞을까요? 9시까지 등교가 가능한가요? 현실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를 하고 다시 정해서 교육을 해서 돌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합니다. 힘든 아이들이니까 이 아이들을 상담과 치유를 해서 다시 공교육으로 복귀하는 게 목적이어야 되는지 정말 깊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기 학생들하고 이제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나 이런 아이들을 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상담을 하러 왔는데 심리검사에 동일하진 않아요. MBTI든 MMPI든 이런 검사에 참여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짝짝 쭉 긋습니다. 검사가 안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도입한 게 마인드 컨트롤 이제 검사예요. 이게 카메라 센서를 이용해서 이제 아예 심리를 일단은 읽어보는 거죠. 그 기초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느 정도 라포를 형성한 다음에 그 아이를 이제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 가기가 그렇게 싫은데 수업 시간이 45분이 길어요. 네, 저도 학교 다닐 때 싫었기 때문에 450분처럼 느껴지는 아이들한테 너 앉아서 이거 해라 이렇게 하면은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도입한 게 이제 이게 메타버스 장비인데 의자가 막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VR도 쓰고 이렇게 캐릭터도 나고요. 이제 제페토나 이제 그건데요. 이런 걸 돌면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게 되는 거죠. 많이 참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 과정이 우리가 조금 이제 대안교육 과정에서도 좀 넘어야 될 산이 아닌가. 그래서 저의 생각은 대안교육 과정이 상담과 치유와 교육 과정이 함께 녹여져 있어야지 지금 시스템처럼 교육 과정 따로 치유 과정 따로 상담 과정 따로 가서는 과연 아이들이 공교육을 회복할 수 있는 데이터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 깊은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